긴급히 열린 미국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길래 한국이 깜짝 놀라는 걸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자 대북 특별대표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불려나갔습니다. 중국 문제와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비건은 최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요 사안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습니다.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리가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약화한다라면서 북한과 관련해서 중국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중 다툼을 반영하듯 중국이 국제사회가 취한 제재를 완전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으로 치면 외교부와 통상산업부, 국정원을 합해 놓은 듯한 미국 대외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정부기구인데 일각에서는 국무부가 트럼프 대외정책을 망친 주범이라고 힐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관되지 못하고 즉흥적이며 국가 간 외교를 부동산 거래처럼 하려 하는 트럼프를 올바로 제어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전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만큼이나 영향력이 큰 국가입니다. 남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 북한에 쌀 80만 톤을 인도적 지원으로 무상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비건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 외교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는 데 있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표현해 중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사실상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임을 역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계속해서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미중 간 극심한 갈등이 어쩌면 정치적으로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건의 이런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 문제만큼은 미국이 중국과 별개로 일을 추진해도 중국도 미국의 서운함을 갖지 않으리란 다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 싶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청문위원에게서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미국에 대한 도전과 관련해서도 영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동안 청문회에 출석한 폼페이오를 비롯한 주한미군 사령관, 안보 관계자를 통틀어 가장 솔직하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정의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회가 무척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날 마크 에스파 국방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 발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에스파 국방부 장관은 미군 구조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의 군을 감축하자는 내용의 권고나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비건 부장관이 말은 그렇게 해도 또 듣는 청문위원들이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감축과 철수 분설을 요구한 것도 공개한 것도 모두 백악관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크 에스파 장관 본인이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이나 철수를 건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 공개된 문서가 버젓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양국은 동맹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해결이 그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방위비 증액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든 서둘러 합의를 이뤄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한 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는 전력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와 현 사령관인 윌리엄스 모두 지적한 바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향후 75년 동맹의 지속적인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영내 주한미군 주둔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를 강력히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비건 부장관 말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75년간 주둔한 것처럼 앞으로 75년간 철수나 감축 없이 한국에 주둔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미국으로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 군사력을 지닌 동맹국 한국을 잃게 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 크나큰 손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현재처럼 점령군 모습으로 주둔하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는 일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불거진 후 최근 들어 각계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다수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표에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 로즈먼 교수는 북한의 문호개방 속도가 느리며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미국에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취해온 자세를 반성하는 듯한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돕는 확실한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육선을 지닌 부스타니 전 하원 의원은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행사에서 미중의 경쟁 구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무역을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해 사드 배치 때처럼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스타니 전 하원 의원은 중국은 미국이 설립한 안보 동맹과 안보 구조를 약화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헤럴드 랜드연구소 선임 정치학자는 한국 정부가 미중 관계 악화에서 자체 설정한 대북 접근법,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대 요구, 사드 배치 이후 이어져 온 한중 간 경제전쟁에 삼중고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 정부의 능숙한 외교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간 현존하는 어려운 관계를 관리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똥만 싸고 닦거나 치우는 건 모두 동맹에 떠넘겼습니다. 이번 주한미군 감축 철수문건 공개로 대한민국 중요성이 급격히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부각해주며 한국을 달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